다음 신살의 작용을 보겠습니다. 병호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양인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인살은 그 자체로 저돌적이고 고집스러우며 투쟁적인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작용을 한다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과도하게 기운만 발산하고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뒷수습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호일주에게 병호년의 기운은 일간의 기운을 강화시키는 비겁의 기운이 되기 때문에 그 강화된 기운을 풀어갈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투쟁을 위한 투쟁이나 경쟁을 위한 경쟁이 되어서 좌충우돌하게 되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신의 존재감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기보다 확실한 재능의 결과물과 생산성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할 때 병호년의 양인살 기운은 큰 힘과 탄력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병호년은 병호일주의 이 양인살 기운이 추가로 작용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에 그 작용력에 있어 더욱 광범위하고 뚜렷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병호일주 일지오화는 도화살의 기운인데 병호년에도 동일하게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도화살의 기운은 자신의 행위와 별개로 관심과 주목도가 올라가는 기운이고 그 관심과 주목도는 긍정과 부정을 모두 함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호일주에게 병호년의 오화 도화살의 기운은 겁재가 되는 만큼 자신의 존재감이 강하게 외부로 드러나게 되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애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한 드러남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쓸데없는 시비에 휘말리거나 사건 사고를 부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자신이 존재감이 커질 거라면 애초에 병호일주 스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 주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지 본인의 모습을 외부적으로 노출하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본인을 노출하지 않더라도 각종 작품 활동이나 예체능적 기와 재능, 말과 글이나 생산적 행위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일부에서 부정적인 시기와 질투 또는 각종 공격이 따를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방어할 만큼의 인기와 관심을 끌게 되면서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을 향하는 부정적 기운들에 대해서도 사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고 굳이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공적인 자리나 공적인 채널을 통해 당당하게 맞설 때 결과적으로 더 큰 긍정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병호일주 일지오화는 병호년의 지지인 오화와 더불어 형살을 이루게 됩니다. 형살의 발생연원과 그 작용의 역학관계에 있어서는 부정적 입장도 많지만 단지 형살이라는 관점 이전에 음양오행의 작용력으로 먼저 판별하고 그것을 형살의 의미에 준하여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화의 기운 두 개가 뭉쳐서 작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세는 강하고 커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불길의 장벽이 되어 자신을 그 안에 가두면서 내부 폭발을 일으키는 것과 같기도 하지만 역으로 자신의 앞길을 뚫어주고 더 확장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과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형살의 의미가 자신이 그 기운에 갇히냐 아니면 자신이 그 기운을 통해 다른 것을 가두냐의 양면적 의미가 되는 만큼 병호일주도 병호년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즉 자신이 세상 안에 갇혀서 투쟁을 위한 투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생산적 목표를 향해 자신만의 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시를 부릴 수 있게 밭갈이를 하는 심정으로 나아간다면 제일 긍정적일 것입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일지오화를 기준으로 병호년의 지지인 오화는 장성살이 되고 일지오화도 장성살이 됩니다. 장성살은 기준이 되는 지지의 기운 흐름에서 절정에 이른 기운이 됩니다. 그런 만큼 병호일주의 지지인 오화의 기운이 병호년의 오화 장성살의 기운과 더불어 빠르게 흐름을 타고 합쳐지게 됩니다. 이는 지지들의 관계에서도 강성함이 되지만 일간 평화도 같은 기운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결국은 천간의 기운도 하나로 강하게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뭉친 기운은 양날의 칼이 되어 자신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병호일주에게 시비를 걸 수도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신의 기운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호일주는 병호년에 기운이 내부적 폭발을 일으키거나 비생산적인 문제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흐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크게 자신의 기운을 내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신의 기운을 받아줄 상황도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병호일주는 병호년에 1대1의 사적 관계보다 1대 다의 공적 관계 속에서 더욱 긍정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운의 분출에 있어 막힘이 생기거나 외부의 저항이 커졌을 때에도 한 번의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거나 자신의 욕심에 비해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일방적 좌절감을 느끼기보다 작지만 꾸준한 활동성을 이어가려 함이 중요하고, 성급함은 주의해야 하지만 목표의 공은 멀리 던지면서 계속 시선이 앞을 향하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병호일주 일지오화는 12운성론의 흐름에서 제왕이 됩니다. 제왕은 일간의 기운 흐름이 절정에 오르도록 하는 기운이 됩니다. 더불어 위에 언급한 양인살도 바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유래된 것이기도 하기에 일간 평화의 화기운이 가장 정점에 이른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강한 존재감과 더불어 독단적이고 고집스러울 수 있는 만큼 자기 중심성이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는 본인 마음 흐름에 따라 강하게 이기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강하게 이타적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점에 오른 기운은 주변으로 동등한 기운이 없기에 자연스럽게 고독감과 고립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병호일주는 그 화려함에 비해서 속은 공허해질 수 있고 자신을 온전히 품어주고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외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기분에 따라 누군가에게 열심히 헌신하고 베풀어도 다 돌려받지 못하는 면도 크고 상대방이 온전히 감사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경우도 많을 수 있기에 병호일주는 항시 관계에서나 어떤 투자에 있어서는 적당한 선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병호년에는 이러한 제왕의 기운이 추가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성취와 인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억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단단하고 냉철하며 예리한 칼을 만들어낸다는 느낌을 떠올리면서 한 해를 보내면 좋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호일주에게 거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심없이 객관적 조언을 해줄 악마의 대변인의 역할을 해줄 사람들을 곁에 두고 수시로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고 평정심과 균형을 잡으려 노력한다면 쓸데없이 낭비되는 기운 없이 알차게 한 해의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